자, 이제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보겠습니다. 그 유니베리에이트에서 대표값, 요약값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5살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5살 아이들을 우리가 다 그 키를 볼 수가 없죠. 이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이 모집단에서 앞에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맞나요? 네. 모집단은 관측이 불가합니다. 여기에서 샘플링을 합니다. 표본을 뽑는 거죠. 표본을 뽑아서 어떤 분포의 표본의 분포, 표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지고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표값이라는 거는 이게 데이터가 100개 있는데 100개 가지고 100개다 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가 없겠죠. 100개를 가지고 적절히 서머리를 해서 하나의 값을 만들고 그 값이 모집단에서도 대충 그 값일 거다 라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라 그 하나의 값이 대표값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한 가지 더 샘플링을 할 때 표본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랜덤하게 뽑는 게 가장 좋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남자아이랑 여자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를 일부러 많이 뽑았다 그러면 키가 뭐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대한민국의 5살 아이들을 대표해야 되니까 남자랑 여자 아이들을 고르게 뽑아야 되고,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는 게 그 어떤 추정을 하는데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값은 요약값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센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가운데 값, 이게 뭐 평균이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또는 이제 메디안이나 모드 값이 될 수도 있고요. 메디안은 중간값, 모드 값은 빈도 값이죠. 그리고 스프레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 쉐입은 어떤 모양이 있느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통은 2가지만 씁니다. 하나씩 알아보시면 센터를 나타내는 대표값입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평균이죠. 평균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고, 이제 보통 스몰 x의 위에 바를 표시하면 통계에서는 이게 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키즈 웨이트라는 게 이제 아이들의 그 몸무게일 건데, 헤드는 6개, 앞에 6개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STR은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 키즈 웨이트라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유니베리에이트 변수 하나짜리를 배우고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변수 하나하나를 모아서 변수 여러 개를 하나의 매트릭스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STR은 그 매트릭스, 그 변수 하나하나들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중에 변수 하나만 뽑습니다. 웨이트 하나 뽑아서 몇 개 있는지, 플롯이라는 거는 산점도를 디폴트로 그려줘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거리죠, 디스턴스,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 값, 이게 이제 센터링이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DVS라는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은 평균이 0인 0으로 원래 값에서 평균이 0인 값으로 값들이 대부분 다 옮겨지게 된 거죠. 센터링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이걸 잘못 썼는데 여기는 DVS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앞에랑 똑같죠. 근데 DVS를 보시면
아마도 플롯이 0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평균은 0일 겁니다. 이 민을 여러분이 코드를 잘 살펴보시면 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트림이라는 파라미터 옵션이 있는데 이 민은 그냥 평균을 나타내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니까, 근데 뒤에 트림이라는 거는 민이라는 평균이라는 그 대표값이 아웃라이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값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로버스트하지 않다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아웃라이어들 제거를 해줄 때 트림이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0.8 밖에 있는, 그러니까 80% 이내에 있는 데이터만 쓰겠다라는 겁니다. 코드는 여러분이 한번 쭉 수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포지션을 나타내는 대표값입니다. 이제 퀀타일이라는 건데, 이건 분위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위수 중에 제일 잘 알려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퍼센타일, 백분위수,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사분위수. 그래서 백분위수는 데이터를 100개로 쪼갠 거고, 사분위수는 데이터를 4개로 쪼갠 겁니다. 코드를 보시면 일단 X 데이터가 6개가 있습니다. 6개죠. 그리고 퀀타일 XA 0.25. 지금 이 값은 어떤 값이냐? 그러면 이 특정 이 값보다, 그러니까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은 데이터의 비율이 25%, 그리고 큰 데이터의 비율이 80%죠. 25%, 그 다음 75%가 되겠죠. 그 특정 값이 1.25다. 그러니까 X라는 데이터에서 1.25 근처, 이것보다 작은 값이 25%, 큰 값이 75%, 그때가 되는 값이 1.25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퀀타일 이해를 하시면 되고, 메디안 같은 경우에는 퀀타일 0.5가 되겠죠. 가운데 값이니까 2.5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벡터로 우리가 퀀타일을 쭉 볼 수도 있고요. 퀀타일은 기본적으로 사분위수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4개로 쪼갠 거죠. 4개로 쪼개면 25%, 50%, 70%대의 분위수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하나, 둘, 셋, 넷, 구간이 4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50%일 때가 메디안. 이 퀀타일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 여러분이 퀀타일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메디안이랑 민 값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 WTS는 아까 우리가 저장을 했나요? 네, 저장을 했죠. 어떤 아이들의 그 몸무게, 이 WTS를 가지고 민이랑 메디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민보다는 메디안이 더 좋은 대표값이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라이어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데 비해서 그 메디안은 아웃라이어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그 이제 샘플링을 하죠. 여기서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이제 적당히 샘플링을 했는데 굉장히 떨어진 값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쪽에 근처에 있는 값들만 많이 샘플링이 됐다 그러면 평균을 가지고 대표값을 추론을 해서 이 대표값이 모집단도 이 평균을 갖는다라고 할 때, 만약에 아웃라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게 진짜 평균, 모집단의 진짜 평균보다 다르겠죠. 그런데 메디안을 쓰면 아웃라이어들의 로버스트예요. 그래서 이
메디안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을 하게 되면 진짜 모평균의 아니 모평균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모집단의 그 메디안을 추정을 하게 되면 거의 트루 값이랑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더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메디안이 더 좋다고 하는데 왜 평균을 많이 쓰느냐? 그거는 이제 많이 쓰니까 많이 쓰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래서 여기에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메디안이랑 평균을 좀 우리가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코드를 한번 쭉 보면 플랫이라는 함수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쓰시겠지만 산점도예요. 산점도를 그려주는 거고 absolute line 해서 AB 라인 그러니까 직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호리전탈하게 직선을 그려주는데 빨간 거는 평균, 파란 거는 메디안입니다. 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플랫을 그릴 때 플랫은 여러분이 차차 뭐 익숙해지시길 바라고 0부터 60까지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케일이 바뀌고 이렇게 두 개가 되죠. 여기서 이제 WTS2라는 거를 데이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이건 뭐냐면 앞에 우리가 그렸던 이 아웃라이어들 굉장히 크죠. 평균은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튀는 값들이 있어요. 이 튀는 값들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제거하고 보면은 WTS2로 해서 평균을 보면 이만큼이 내려가죠. 위에 있는 값들을 제거했으니까 평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근데 메디안을 보면 줄어든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평균에 비해서. 이 얘기가 아웃라이어가 있어도 대표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로버스트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